자, 우리 시장이 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약간 갸우뚱한데 전반적인 흐름 어떻습니까? 지금 힘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좀 많이 나가면서 지금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1.2% 정도 하락 중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0.07% 상승 중인데 보합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세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버텨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선물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좀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어서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유경 과장님이 나오셔서 신규 편입 종목, 편출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신규 편입 종목들 성과가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네. 보여드렸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들 정기 변경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뭐 산일전기부터 뭐 아세아, 뭐 펌텍코리아 이렇게 쭉쭉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기준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정리를 좀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오른 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왔고,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봇, 유진로봇, 그리고 LS 마린솔루션, 그리고 유일로보틱스까지 해서 좀 코스닥 150 지수의 신규 편입된 종목들이 좀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띄워드린 김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좀 테마들이 명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부터 설명을 드리면 로봇주라던가 아니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가 되면서 아무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1위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냐, 에코프로가 다시 코스닥의 어떤 황제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2차 전지에도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판 ILA라고 불리는 법안들이 입법이 또 예정돼 있으면서 이렇게 좀 상승세를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줬는데 건설 경기 부양은 당연히 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좀 개별주들 이슈로 해서 뭐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아니면은 방산 쪽 이제 뉴스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봐야 될 게 BOJ 기준금리 인상 이 부분을 아주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아까 전래훈 부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에 BOJ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엔캐리 청산하고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캐리라고 하면 일본이 금리가 쌌었으니까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그 외부 글로벌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건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렇게 돈을 빌렸던 투자자들이 좀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엔화 강세도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라 이 대출을 갚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다른 글로벌 자산들을 매수를 한 건데, 이 자금이 다시 들어가려면 그 글로벌 자산들을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시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BOJ 기준금리 인상이 됐을 때 코스피도 보면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특히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BOJ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좀 코스피에 좀 큰 영향, 그리고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었고, 그게 아까 그 전래훈 부센터장님 말씀하신 블랙 먼데이라고까지 불렸던 작년 8월 4일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다시 돌아와서 시가총액 상위 순위대로 업종과 종목을 좀 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흐름을 보니까 장 초반 대비 낙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라던가 장 초반보다는 좀 많이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은 양전했네요. 네. 코스닥은 지금 아까 이제 조금 강보합세 네네.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사실 지금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KB금융도 0.08%로 뭐 그냥 보합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들을 좀 산업별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반도체 부분 지금 거의 다 하락 중이고, 반도체 소부장은 많이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주들, 반도체에서는 유일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5.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의류 업종들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 흐름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원자력보다는 신재생 위주로 좀 전력을 수급을 하겠다는 발언 이후에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대신 방산 같은 경우는 한화 시스템이 이제 미 해군의 파트너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좀 최근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눈에 띄는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려아연도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두 종목 이슈가 있었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분할 이후에 네.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오히려 에피스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에피스가 여러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원래 그 전에 예상했던 거는 사실 반대였습니다. 분할이 되면 삼성 에피스가 이제 하한가를 치면서 막 하락을 할 거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240만 원 네. 목표가만 나오면서 상승을 할 거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CDMO 분야에서 당연히 글로벌 탑티어의 플레이어인데 에피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빅파마들 입장에서 에피스는 이제 본인들 거를 뺏어가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수주를 주게 되면 그 자금이 이제 에피스의 R&D 자금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위협될 수 있다. 경쟁자를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할이 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수주를 주는 게 좀 더 편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수주를 더 많이 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할 거고 에피스는 이제 자금을 주던 바이오로직스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최근에 주가가 반대로 좀 움직였죠. 그래서 좀 정상화되는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좀 5%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저는 낙폭을 크게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이거 배경을 좀 아셨으면은 160만 원대에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겠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목표가가 사실 24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170만 원대에도 충분히 사봄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오늘 공교롭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콜리레이션 즉 상관관계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베타 즉 상승 탄력은 코스닥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150조 원 정도의 펀드가 출범이 있었긴 하지만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정부 정책들이 각 분야별로 엄청 나오고 있죠.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정책 뉴스도 나온 거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바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나왔던 그 정부 정책 브리핑에 나와 있는 뉴스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증시에 영향이 있을 만한 것들을 좀 헤드라인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방산 쪽이 오른 이유가 K주 전차 장갑차 수출 합의가 페루에서 나왔다. 중남미에 첫 진출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친환경 쪽에서는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친환경 쪽이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 그 전래훈 부센터장님과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이태원 이야기 나왔잖아요. 2차 전지 태양광 원전 거기서 태양광이 사실 금리 인하 수혜주거든요. 태양광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가 사실 발전 단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는데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내려가고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어떤 태양광을 쓰게끔 하는 전력 수급에 있어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친환경 쪽도 지금 같이 보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친환경이 항상 붙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ESS 배터리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공급망에서 좀 제외하는 오히려 동맹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공급망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중국 쪽 배터리를 지금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 배터리사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 사실 AI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범 AI 섹터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도체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반도체에 정책 자금들이 흘러가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로봇,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성장펀드 출범 관련해서 로봇과 성장주 쪽도 금리 인하까지 엮어서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까 코스닥 상위 업체들의 로봇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클로버부터 시작해서 유진로봇, 유일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가 로봇 쪽으로 좀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코스닥 상승을 좀 이런 고성장주들이 주도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로봇이 되게 빠질 수 없는 섹터가 되겠다. 그리고 저는 여기 하나 더해서 최근에 우주가 이제 스페이스X IPO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고성장주로 엮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이제 쿠팡의 유출 사고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IP 카메라들 중국산 쓰지 말고 국산 써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좀 보안 관련된 이슈들도 재점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협력은 계속해서 되고 있거든요. 히토르라던가 이런 공급망 안정에 대해서 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중일 갈등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대체제가 사실 한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좀 중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정책이 어떤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건설 업종들이 사실 이번에 네.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가계 자산이 다 부동산 쪽에 몰려 있던 거를 증시로 옮겨오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사실 부동산이 많이 매수세가 꺾이면서 좀 안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부동산 경기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좀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건설 붐도 올 수 있으니까 건설주들도 최근에 하락 많이 해 있는 김에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일정들을 쭉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정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12월 주요 일정 표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이죠. 이제 현대미포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으로 합쳐졌고요. 사실 조선 쪽이 지금 오늘 그렇게 주가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협력이 계속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면 매수를 계속해서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11월 고용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사실 기준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뭐 FOMC나 이런 데 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앞으로 미국의 고용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거와 연관지어서 이제 수요일날 10월 소매 판매라던가 아니면은 19일에 미국 PCE 물가지수 같은 것도 같이 발표가 되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움직임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유동성에 좀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 있거든요. 제가 금 가격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이게 금 가격 추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국제금 시세인데 거의 전고점 부분에 다가왔습니다. 지속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고 있고, 하지만 그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인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도 계속 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 일본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국내 금 같은 경우가 사실 금연물 계좌 다들 아실 텐데요. 하나증권에도 있는데 이제 금을 국내에서 사게 되면 사실 금 가격에 괴리율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 금 가격이 국제금 가격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할 때 괴리율이 커지게 되는데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 가격 최근 상승했을 때 15%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면, 금 가격이 통상적으로 상승을 할 때 국내금 투자를 하시면 이제 금연물 계좌에서 하시면 세금도 없고, 그리고 괴리율이 벌어지는 것까지 이제 수익을 보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내금 사보시는 거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정을 다시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다음 주에 또 크리스마스가 있죠.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 산타 랠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랠리가 어디로 이어질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장 시작 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좀 좋다는 걸 보면은 아직도 매수세가 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반도체 업종 당연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로봇 제가 지난주에도 좀 금리 인하 수혜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반도체가 쭉 가느냐 아니면은 좀 AI 버블로 다시 나오면서 주춤하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반도체가 지금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망도 좀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이 빠지는 장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잡아놓으면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잡으라는 건 떨어질 때 더 사라라는 그렇죠. 말인가요? 바이더 딥을 사실 제 단어는 아닌데 이제 저는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눈여겨보시던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한다 하면 담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사실 최근에 제가 보는 거는 원래 STI라는 종목을 저는 좀 보고 있었거든요. 걔가 이제 CCSS라고 이제 중앙약품 공급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소부장주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플러스 6% 제가 들어올 때는 플러스 6%였는데 잠시만요. 한번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변동성이 좀 크네요. 네 플러스 7%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진짜 좋게 생각하는 종목 이 종목은 오를 것 같다 하는 종목들 이렇게 하락했을 때 잡으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단기간에 오를 수 있다. 얘가 마이너스 5%에 사서 지금 플러스 7%로 가면 사실 12%가 오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보는 전략도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시청자 생각이 여러분, 그 유태우 PB가 STI라는 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만큼 우리 시장이 오늘 업앤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기존에 유심히 봤던 업종과 종목이 있으면 한 번쯤은 눈여겨보고 또한 연말이지만 포트폴리오에 한 번쯤은 넣어보는 것도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유태우 PB는 월요일마다 오시니까 한 주를 조금 정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 참 다사다난할 것 같은데 유태우 PB가 말씀하셨던 다양한 이벤트들 운영하면서 우리의 성투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이 뭐 난리예요. 편다송 아나운서는 SK 하이닉스를 버렸냐부터 시작해서 등등. 자, 산타랠리 어떨 것 같아요? 산타랠리가 오늘부터 시작이죠. 마지막 사실- 두 주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정의상 보면 마지막 거래일 플러스 5, 그 다음에 1월하고 2일이라서 다음 주긴 한데 그래도 뭐 통상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산타가 좀 미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장 시작은 미약했으나 갈수록 금요일 날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산타랠리, 산타가 미리 올 수도 있다라는 편다성 아나운서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바쁘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